자, 일단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래서 그 함수 fx가 말 그대로 이제 증가와 감소한다는 건 x값이 커질 때 y값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증가라고 얘기를 하고, x값이 커지는데 y의 값은 작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감소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함수 fx가 이제 어떤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두 개의 x값을 골라, x1, x2를 고르는데 x2가 더 크게 골라. x2가 더 크게 고르는데 그럼 그때 x1에서의 함수값과 x2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 봤더니 이게 항상 크대. 즉 이 명제가 참이 되면,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건 구간 안에 어떤 두 개를 잡아도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이렇게 되면 아, 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단순합니다. 단순해.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것도 증가하는 거고,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것도 증가하는 거고, 뭐 꼬불꼬불 가는 것도 뭐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하지만 이 위에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오른쪽으로 있는 점을 잡았을 때 함수값이 더 큰 상태가 함수 fx의 증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표현입니다. 그럼 감소는 뭔데? 감소는 또 역시 x1, x2 잡을 건데 똑같이 x2가 더 크게 잡을 거예요. 근데 x1에서의 함수값이 x2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크면, 즉 이번엔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아, 얘는 그 구간에서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는 뭐 미분 가능한 함수, 가능하지 않은 함수 이런 거와 좀 별개의 얘기야. 그냥 뾰족하든 뾰족하지 않든 봐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런 함수도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점점 커지고 있기만 하면 되고, 이런 것도 봐봐. 쭉 가다가 여기 색칠 딱 돼 있고 이것도 증가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 x가 커질 때 y값이 계속 커지잖아. 그치? 근데 이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죠. 이 구간 안에선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구간 안에선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예를 들어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는 증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여기 있는 두 점을 잡았을 때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자, 주어진 그 정의역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를 증가만 하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정의된 전체에서 감소하는 함수를 말 그대로 감소함수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알았죠? 이 세상에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증가하다가 내려가다가 증가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닌. 이만큼 증가하다가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하는 이런 녀석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자, 이게 증가와 감소의 원래 기본 정의인데, 우리는 여기서 미분이라는 걸 배웠고, 그 미분 계수를 이용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의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거든. 자, 보시면 봐봐. 이제 fx가 그 어떤 구간에서, 지금 오른쪽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돼. 3페이지 보면 f'x가 양수야. 어떤 구간에서.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f'x가 양수이면 아, fx는 그 구간에서 역시 증가합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뭘로 증명을 하냐면 아래쪽에 써져 있는데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증명하거든요. 봐봐. 어떤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한 그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요걸 만족하는 fx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구간 A, B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치자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B-A분의 B-A 그 구간 내에 있는 어떤 x1, x2를 잡을 수 있잖아. 반드시 구간 안에 있는 어떤 x1, x2를 x2가 더 큰 x 잡을 수 있잖아. 그러고 그럼 x2 x1분의 fx2 fx1이랑 어떤 f'C가 같아지는 f'C가 반드시 존재할 거라는 거지. 미분 가능한 함수라. 아니면 평균값 정리해가요. 그치? 근데 잘 봐. 증가하고 있다는 건 x1이 x2보다 작으면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1보다 커야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즉 fx가 증가하면 얘도 지금 양수인데 얘가 더 큰 걸로 잡았으니까. 근데 fx2가 fx1보다 더 크죠. 그쵸? 그러니까 분자도 양수입니다. 따라서 f'C가 양수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때만 이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즉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 그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그 구간 안에서 도함수의 보호를 받더니 계속 양수야. 그러면 걔는 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쉽게 생각하면 그 미분 각각의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 증가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만 따로 증명하진 않고요.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역시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원래 증가감소의 원래 정의야. 이게 원래 정의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정의가 아니야. 봐봐. 정의가 아니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의가 아닌 거지. 그치? 어떤 하나의 그냥 참이 되는 명제인 건데, 자, 이 명제는 안타깝게도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역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오늘 자세하게 좀 배울 거긴 한데, 요런 함수들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거든.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보면 x가 커지면 x세제곱도 점점 커질 거야. 그치?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음수면 y도 음수가 나오는데 저 x를 점점점 키우면 계속 y좌표가 커져. 그럼 이 정의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랑 여기를 잡아도 오른쪽이 더 크잖아. 어떤 두 개를 잡아도 오른쪽 거의 함수값이 지금 더 크게 잡히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역이 참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얘는 증가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양수에게 거짓인 게 이 녀석을 미분하면 3x제곱이 나오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 0이 나와. 즉 이 함수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함수임에도 원래 증가의 정의에서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봐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3페이지에 2번에 써져 있습니다. 3페이지에 2번에 써져 있는데 fx가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데 증가함수야? 그러면 f'x가 0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0인 것까지 포함시켜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0 이상이고 fx가 감소하면 f'x가 0 이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중요한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 역이 성립하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역이 성립하는 제한적인 상황. 오케이? 역이 성립하는 아니 미친놈. 얘도 이 역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이 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 역이 성립하지 않는 반례는 뭐냐면 봐봐. 그럼 얘가 여기 성립한다는 말은 만약 여기 성립하려면 f'이 0 이상이면 계속 증가한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상수인 구간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는 함수를 보면 저 증가의 정의로 보면 이건 증가가 아니야. 왜? 여기 있는 두 점을 잡았을 때 오른쪽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되는데. 그치? 이건 증가도 감소도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이런 입장에서 보면 증가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증가가 아닌데 얘만 보면 접선의 기울기 다 양수잖아. 직선은 참고로 접선의 기울기가 자기 자신의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얘 만족하는데 증가함수예요 라고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단에 써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 f'x가 유한계인 경우에는 성립한다. 이게 유한계라는 게 f'이 0이 되는 게 구간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안 돼. 짧든 길든 봐봐. 아무리 짧아도 실수 범위에서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지. 그렇잖아. 0부터 100분의 1까지 안에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잖아. 그렇지? 이런 케이스 봐봐. 얘 0이 되는 거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선생님 그럼 이렇게 가다가 0이 됐다가 잠깐 0이 되고 다시 커져도 또 잠깐 0이 되고 잠깐 0이 되고 이렇게 계속하면 이렇게 계속 가도 많아지긴 하겠지만 유한계라고. 언젠가 구간이 끝이 나면 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안에서는 봐봐. 이 안에 숫자 몇 개 있어? 무한계 있잖아. 그치? 이런 건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f'x가 0이 되는 녀석이 유한계일 때는 얘도 증가함수로 이 역도 성립한다. f'x가 0 이상이면 아 증가합니다로 봐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은 증가하는 범위를 말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실수 전체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지만 하나 유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기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증가의 감소의 개념이 어쨌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그냥 판단한다. 너무 깊게 막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너무 깊게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이게 어쨌든 기본 정의는 이거야.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지느냐,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는 증가 상태라는 말과 감소 상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즉 한 순간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을 하는 표현이에요. 함수의 한 순간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는 표현인데, 자, 증가 상태. 그러니까 한 순간에서의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요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증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싶으면 얘도 원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충분히 작은 양수 H를 잡아요. 충분히 작은 양수 H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럼 A와 A-H는 그럼 A보다 작은 값이죠. 그렇죠? A 플러스 H는 A보다 큰 값이죠. 그렇죠? 어쨌든 하지만 H가 엄청 작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자고. 알았지? 그때 요 세 녀석의 함수값을 비교를 했을 때 점점점 안에 있는 녀석이 커질 때 함수값도 커지면 그 요 지점에서 증가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걸 만족하면 아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FA와 FA-H가 더 크고 함수값이 제일 작은 게 A 플러스 H가 함수값이 더 제일 작으면 이건 X는 A에서 감소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띵! 자,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원래 한순간에서의 증가와 감소의 정의이고요. 자, 역시나 미분이 가능한 함수. 자, 어떤 fx가 x는 a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는 그러면 증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f'a가 0보다 크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것도 왜 그런지 봤더니 봐봐.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잡아버리자는 거지. 잘 봐. 이게 원래 증가 상태의 정의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f a 플러스 h 빼기 fa를 h로 나눠 도 0보다 클 거야. 왜? 얘가 지금 0보다 크지. 이 상태를 만족하고 있으면. 근데 h는 지금 말했지만 충분히 작은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h, 양수로 나눠도 부동 방향 안 바뀔 거야. 그치? 이 상태에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건데 여기서는 h가 무조건 0에 우극한이어야 돼. 왜? 양수니까요, h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뭐의 정의가 되냐면 우미분계수. x는 a에서 우미분계수의 정의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우미분계수는 그냥 미분계수와 똑같을 거야. 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똑같은 상태를 지금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그렇지?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똑같을 거야. 마찬가지로 이쪽 녀석도 볼까? 이쪽 녀석도 보면 f a-h 빼기 fa는 얘는 참고로 음수인데, 근데 참고로 얘를 마이너스 h로 나누면 이게 다시 양수가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왜? 얘까지는 음수야 지금 쟤 보면은. 그치? 근데 h는 역시나 양수인데 마이너스 h로 나눠야 돼. 왜 마이너스 h로 나누면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라는 이유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 자 봐봐, h를 역시나 0보다 큰 값에서 0을 향해 보내. h는 양수니까. 자, 그럼 얘가 있잖아. h는 비록 0보다 큰 값에서 0을 향해 가지만 그럼 이 숫자는 0보다 작은 값에서 0을 향해 가는 거잖아 지금. 얘도 그럼 a보다 작은 값에서 a를 향해 가는 거거든 지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차원에서 그냥 해주는 거니까. 그럼 요 녀석은 x는 a에서 좌미분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미분계수나 좌미분계수나 미분 가능하면 그게 둘 다 a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즉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항상 f'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f'a가 0보다 작으면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로 봐주시면 된다 이거야. 원래 정의는 이건데 미분 가능할 때는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야. 여기 증가 상태거든 이거. 정의에서 따져보면. 그치? a보다 아주 큰 값하고 a보다 아주 작은 값일 때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 하지만 이런 그래프는 f'a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 이런 개념을 역시 적용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서의 증가와 감소 상태 이런 것들을 그냥 보자라는 겁니다. 딴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할 거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우리는 지금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을 이제 배워 나갈 건데 그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 감소를 볼 거거든.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의 증가는 뭘로 볼 거야? fx의 그래프를 본다는 게 아니라 도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도함수가 0 이상인지 0 이하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미분을 한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거다라는 거야. 도함수가 0 이상이야? 그럼 그 구간에서 증가하네. 도함수가 0 이하야? 그럼 감소하네.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야. 알았지? 즉 미분한 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거야. 아니 선생님 그냥 원래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려워. 그게 힘드니까 미분한 녀석을 가지고 관찰을 하겠다는 거야. 가장 좋은 건 원래 함수 그래프 딱 그려놓고 그려놨더니 여기서 감소, 증가, 이렇게 하면 제일 좋거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도함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쉽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왜 한 명이 안 오지? 안 온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짜잔! 오늘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오늘따라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닌가? 아니야? 아님 말고. 이름 뭐지? 민서가 워크북을 안 내고 본교재를 냈대요. 바꿔냈네. 그 데스크 선생님한테, 실장님한테 한 명 안 오냐고 한번 여쭤보고 카톡 하나 보내줘. 자, 증가 감소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자, 함수 fx가 참고로 이 책 오늘 다 못 끝내요. 알았죠? 내가 넣어놓은 유형만 20 몇 개거든요. 이거 오늘 다음 시간 나눠서 딱 할 겁니다. 함수 fx가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거 실수 전체죠. 그쵸? 자, 문제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실수 전체에서 f'x가 0 이상이겠네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실수 전체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0 이상이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등호는 항상 써줄 거야. 왜 등호를 써줘요? 선생님 아까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항함수 중에 이렇게 생긴 건 없어요. 그렇죠?
식 하나로 딱 써져 있는 함수 중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함수들은 보통 이게 범위가 구간이 나눠져서 써져 있는 함수에나 가능한 일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미분을 해야겠죠. 미분을 뾰로롱 해서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건데 봐봐.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근데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딱 접하는 거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따라서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별식은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를 판단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럼 판별식은 짝수 공식을 쓸 수 있으니 a의 제곱 마이너스 6a가 0 이하입니다를 써주시면 0 이상 6 이하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나요? 그렇죠? 자, 2번은 뭐 일단 문제는 똑같습니다. 자, fx가 이번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x가 역시나 실수 전체에서 감소해야 된대요. 역시 그럼 f'x는 실수 전체에서 f'x가 0 이하입니다로 해석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감소라는 말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미분을 따라랑 해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자, 요렇게 생겼는데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 건 알겠으나 f' 그래프가 항상 0 이하여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역시 x축에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건 f'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따라서 역시나 x축과의 교점의 입장에서 교점이 한 개 아니면 빤 개여야 되니까 판별식은 역시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또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이게 미분이 좋은 게 2차 함수는 이 2가 내려오면서 앞에가 짝수가 돼서 판별식 맨날 짝수 공식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계산이 편합니다. 반절의 제곱 플러스 ac가 플러스 a, 얘가 0 이하니까 마이너스 1 이하 이상 0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제한된 범위에서 주어진 구간 안에서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똑같이 풀 겁니다. 그냥 풀이 한두 번 보면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자, 2번. 자,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 감소인데 1번 문제는 함수 fx가 동영상 찍고 있죠? x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5가 열린 구간 1,3이라는 건 1초가 3 미만에서 감소하도록 이란 얘기죠. 열린 구간이라는 건 양쪽에 등호가 없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 구간에서 f'x가 0 이하입니다. 라는 거야. 워크북. 4단원 워크북. 아까 풀던 4단원 워크북 어딨어? 자, 이 친구는 뭐래? 뭐해? 자, 영상을 또 보내줘야겠군. 아까 풀고 있었잖아. 4단원 워크북. 아, 그게 너무 정신이 나. 내가 앞에다 단원을 크게 이렇게. 자, 그럼 문제는 똑같이 풀 겁니다. f'x가 3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2a. 자,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가 f' 그래프가 그려보면 점선으로 그린 이유는 일단 여기가 축의 방정식 구하면 1이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1부터 3까지만 관찰하라는 거니까 뿅 3도 빼고 뿅 그래프가 노란색 이만큼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 그래프가 x축 0 이하이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말은 야, 얘만 0 이하면 되겠다. 그치? 제일 그 중에 그럼 f'3만 0 이하이면 나머진 다 0 이하일 거니까 f'3은 얼마야?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2a가 0 이하입니다. 풀면 a는 뾰로롱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범위가 딱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뭐 무지막지하게 쉽습니다. 이게 사실 미분해놓고 나면 그냥 사실 우리 고1 때 했던 그 부등식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자. 2번. 자, 뭐 똑같은 문제네요. 자,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가 열린 구간, 즉 역시 마이너스 1초과 열린 구간 1,1이라는 건 요 범위에죠. 요 범위에서 증가하도록.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이유가 어쨌든 요 범위에서 f'x가 0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 이 문제 풀이 좀 잘 보세요. 자, 그럼 요 녀석을 미분을 좀 해보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위로 볼록인 함수란 말이야. f'x가. 근데 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잘라서 관찰을 할 건데, 문제는 요 축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a가 나오죠. 2차 함수 축의 방정식이 참고로 마이너스 2a분의 b죠. a는 최고차 함계수, b는 1차 함계수 이렇게. 근데 문제는 오씨, 얘가 어딘지 몰라.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관찰해야 되는데 얘가 어딘지 몰라. 우리가 이럴 때 보통 범위를 나눠 생각했거든. 근데 이게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 고1 때도 있었어. 사실 그걸 인지를 못했으니까 계속 범위를 나눈 건데, 봐봐, 우리는 0 이상이잖아. 0 이상이 돼야 돼. 잘 들어. 0 이상이 돼야 돼. 즉 최소값을 관찰할 거야. 제일 낮은 데만 관찰해서 제일 낮은 값이 0 이상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거든. 근데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최소고, 이렇게 있을 땐 1이 최소고, 그치? 이렇게 있을 때는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최소야. 둘 중에 하나가 1하고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최소지. 이 a가 어디에 있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아니면 1일 때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두 값만 0 이상이면 어차피 여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없을 거라는 거지. 만약에 범위를 나눠야 하는 문제가 꼭지점이 최소, 이 문제에서 최대를 관찰해야 되면 무조건 범위를 나눠야 돼. 오른쪽 끝이 최대일 때, 왼쪽 끝이 최대일 때, 꼭지점이 최대일 때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꼭지점은 최소일 수 없잖아, 지금 이 그래프에선. 그치? 주어진 범위를 짜려면 오른쪽 끝이 최소 아니면 왼쪽 끝이 최소 둘 중에 하나일 때는 이거 두 개만 만족시켜도 범위를 나눠서 풀었을 때와 똑같은 답이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마이너스 1일 때만 본다는 거고,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땐 1일 때만 본다는 거고, 뭐 이렇게 들어와 중간에 잘라 있을 때도 분명히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둘 중에 낮은 순간은 있을 거니까 어쨌든 최소값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고, 얘만 F'이죠. 미안해. F' 여기다 대입해야 돼. F'에다 마이너스 1하고 1을 대입한 게 둘 다 0 이상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해보면, 자, F'1은 111 6-2a 얘가 0 이상이고요. F'-1은 6 플러스 2a인가요? 가 0 이상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자짜짜짜. 이게 뭐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고, 사실상 거의 그냥 뭐 부등식 문제죠. 증가 감소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만 배웠고, 그걸 해석을 해서 식을 써놓고 나니까 그냥 고1 문제가 되어 있더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 자, 극대와 극소인데, 극대가 이제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로컬 맥시멈이라고 부르거든. 즉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면 막 등수를 매기는 시험을 봤을 때 한 반에서 1등이 있고, 전교에 1등이 있고, 우리 서초구 1등도 있을 거고, 전국 1등도 있을 거야. 그치? 우리 반 1등이 뭐 전체 1등일 수도 있겠지. 그치?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 뭔가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제일 큰 값, 이런 좀 느낌이야. 극대라는 표현은, 극소라는 표현이 이게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라고 부르는데, 자, 어떤 구간 x는, 봐봐, x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구간을 하나 정합니다. x는 a를 작은 열린 구간이어야 돼요. a가 포함되도록 하는 어떤 구간을 잡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좀 충분히 작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잡았을 때 fa의 값이 나머지 fx 값보다 항상 커요. 얘를 만족하고 있어요. 즉 그래프가 잘 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a야. 자, a를 포함하게끔 구간을 잡아. 이렇게. 그랬을 때 제일 큰 값. 이 극대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극대야. 여기도. 이렇게 구간을 잡으면. 근데 봐봐. a가 여기 있으면 a를 포함하는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여기가 최대가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저런 된 극대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즉 얘를 만족하고 있으면 아하 x는 a에서 극대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봐봐. 극대가 된다라고 하고 그때 함수값은 극대값이야. 그러니까 극대값이라는 건 극대인 지점의 y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점 있지? 이 점을 극대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점의 y좌표만을 극대값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극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 극대가 되는 극대점의 y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근방이 제일 크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왜 충분히 작은이라는 말은 사실 왜 넣어놓냐면 선생님 그러면 A가 이렇게 있는데 구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A가 제일 안 클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어떤 충분히 좀 작은 그 근방에서의 구간을 잡았을 때 A가 제일 커지면 그냥 극대라고 취급을 한다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어떤 x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fa일 때의 함수값이 항상 나머지 fx보다 작아요. 얘를 만족하고 있으면 얘는 x는 a에서 극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나 미분 가능 이런 거랑 좀 별개야. 봐봐. 자, 어쨌든 요 충분히 작은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요지. 여기가 제일 작잖아. 그치? 이런 지점 극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극대극소는 연속, 불연속, 미분, 가능, 불가능이랑 완전 별개의 개념입니다. 자, 내가 여러 가지 극대극소 그림들을 보여줄게. 자, 극대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일단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여기 극대고요. 또 여기도 극대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뾰족해도 상관없어요. 자, 또 어떤 구간이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 극대입니다. 왜? 얘를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딱 잡았을 때 제일 큰 값이잖아. 이 정의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다항함수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끊어져 있는 함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좀 망각할 수 있거든. 뒤에 가다 보면. 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함수를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극대는 당연히 너무 이런 거다라고만 너무 인식을 하고 있게 된다는 거야. 우리 오늘 숙제 풀다 보면 이런 그림 한두 문제 볼걸? 여기 초반에 이 유형과 관련된 거 그냥 몇 개 나오고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망각하는데 자, 좀 신기한 그림들 몇 개 더 있어요. 자, 뭐가 더 있냐면 이런 것도. 봐봐. 뿅. 여기 빵꾸 뚫려 있고 또로로로로로로로. 이것도 극대입니다. 극대값은 요 점의 y좌표가 극대값이. 이런 것도 전부 다 극대예요. 자, 근데 이제 극대가 아닌 녀석들 좀 보여줄게. 극대가 아닌 녀석들은 일단 미분은 가능해도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건 당연히 극대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건 당연히 극대가 아니고요. 자, 이것도 극대가 아닙니다. 왜? 요 순간의 함수값은 얘잖아. 포함하는 구간을 잡았을 때 제일 크다. 여기는 함수값이 없잖아. 그치? 그치? 이런 건 극대가 아닙니다. 알았죠? 이런 건 극대가 아니고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빵꾸 뚫려 있고 뿅, 뿅. 이런 건 극대가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극소인가요? 이건 참고로 극소도 아닙니다. 이게 애매해. 이게 구간을 조금만 넓혀버리면 얘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극소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점, 상수함수 위의 모든 점은 전부 다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모든 점은 봐봐. A 조건 봐봐. 극대의 정의 봐봐. 이걸 항상 봐야 돼.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아. 여기 함수값이 등호가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상수함수 위의 모든 점은 전부 다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 볼까? 봐봐. 자, A에서 극대, B에서 극소, D에서 극대, 그 다음 D와 F 사이에선 전부 다 극대이면서 극소. F는 극소야. 왜? 너희가 F를 포함하는 구간을 딱 잡아보면 걔가 최소값은 되죠. 그치? 하지만 최대값은 될 수 없지. 그치? 왜? F 오른쪽이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I 같은 게 조금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좀 그래. 이거 이제 내가 그 마플에서 그림을 따온 거거든. 근데 이 책에서는 여기서 극소라고 하지만 이걸 극소라고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수학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 최근에 수학에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0은 자연수이다 의 논란이 좀 있어요. 0은 자연수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어쨌든 이 세상에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치? 그래서 그 교육과정상엔 반영이 안 됐지만 나중에 혹시나 누군가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 0을 포함해서 자연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씁니다. 자연수 집합을 n이라고 많이 쓰거든. 이렇게 많이 써버려요. 그냥 n 플러스 0을 포함한 자연수.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 집합인 거죠. 그치? 그런 논란 같은 거야. I 같은 녀석이 나는 극소가 아니라고 생각해. 역시나 나는 좀 그런 반대. 이걸 또 극소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나오진 않을 거야. 알았지? 어쨌든 정의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우리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극값과 미분계수의 관계. 자,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의 극값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 참고로 이거 하나 얘기 안 해줬네.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통틀어 극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극대값을 구하세요 하면 극대만 구해도 되고, 극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극소값만 구하면 되는데, 극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극대값은 뭐고 극소값은 뭡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라는 얘기 알았지? 극대 극소를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fx가 x는 a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해. 미분이 가능하고 극대이면,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a에서 극대야. 근데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러면 f'a는 무조건 0이 됩니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그 지점에 접선의 기울기는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역시나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극소야. 그럼 역시 똑같아.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역? f'a가 0이 된다고 해서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딱 아까 전에 우리 초반에 그렸던 그림 중에 y는 x 세제곱 같은 녀석이 이렇게 생긴 녀석. 여기 분명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면 0이 나오지만 이 지점은 극대도 극소도 아닌 지점이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하지만 자, 우리가 앞으로 극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뭘 할 거냐? f'a가 0이 되는 것들을 먼저 찾을 거야. 왜? 그들 중에만 극값이 있을 거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서. 그들이 다 극값을 갖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 중에서만 극값을 갖는 게 있을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그치? 자,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봐봐. 자, x가 미분이 a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미분 가능하고 극대이잖아. 자, 그러면 f'a는 0이 되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f'a보다 좀 뭐라고 써야 되지? a보다 조금 작은 값 정도의 표현이야. a보다 조금 작은 값은 음수. 아유, 미친놈, 양수. f'a보다 조금 큰 값에선
음수 이렇게 바뀌면 극대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도함수가 즉 증가와 감소를 의미하잖아. 그래프가 봐봐 극대. 여기가 A보다 좀 작은 값에서 봐봐 얘네들 증가하잖아. 감소하잖아. 그치? 즉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순간,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순간이 극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점점 커지다가 점점 작아지는 이 점에서 감소, 그 극대를 갖는다. 되셨나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순간이 극대이고요. 그러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극소야. 그러면 f'a는 0이고요. a보다 아주 조금 작은 값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감소하고 있고요. a보다 아주 조금 큰 값에선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a가 이렇게 와 있으면 a보다 조금 작은 값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즉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그 순간을 극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순간을 극대 극소라고 합니다. 즉 그러면 극대 극소를 좀 빠르게 찾는 법, 극대와 극소를 찾는 법. 첫 번째, f'a가 0이 되는 x는 a를 찾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는 그럼 a의 좌우에서 f'x의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셔야 돼요. 부호가 변해야 돼.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소인 거고, 그러니까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면 극소인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반대로 극대인 거고, 미안해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게 극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 극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부호가 안 바뀌는 건요 극대도 극소도 아닙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어디 갔어? 극대도 극소도 아닌 거 이런 거. 접선의 기울기 잠깐 0 됐다가 이렇게 가는 것. 이런 지점에서는 극대도 극소도 아닌 거죠. 그렇죠? 부호가 변해야 돼. 증가에서 감소로, 감소에서 증가로. 자, 그러면 봐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함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함수의 극대 극소를 알 수 있다? 무슨 얘기지? 자, 잘 봐. 어떤 함수 fx를 미분한 f'x가 이렇게 생겼어. x축 딱 여기 있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x는 알파, 베타라고 잡아봅시다. 잘 봐. f'이 x는 알파 왼쪽에서는 여기가 다 f'의 부호를 봐야 돼. 부호. 증가잖아. 플러스잖아. x축 위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베타 오른쪽도 전부 다 플러스잖아. f'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선 마이너스잖아. 그치? 즉 fx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알파일 때 극대값을 갖고요, x가 베타일 때 극소값을 가질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뭐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써 있다면 부드럽게 그려지다 보면, 야, 봐봐, 이런 거야. 올라가다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걸 부드럽게 그리려고 해봐봐. 이렇게는 안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올게. 부드럽게 그리려면 이렇게 올라가다도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어쨌든 부드럽게 생긴 함수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니까. 즉,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의 수업의 주 목적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주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야?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원래 함수 그래프의 위치를 파악을 해볼 거야.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 미분을 하면 상수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러니까 미분한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볼 거라 그랬잖아. 얘만 보고는, 그래서 요 녀석의 상수항은 알 수가 없어요. 알았지? 다시, 얘만 보고는 요 녀석의 상수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상수항을 알 수 없다는 말은 x축의 위치는 이것만 보고 모른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도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는 원래 함수 fx에서의 x축의 위치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알았죠? 그건 누가 결정해?
fx의 그 y축 평행이동한 양인 fx의 상수항이 결정할 건데 미분하면 그 녀석은 없어져 있을 거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x축 위치는 이렇게만 봤을 땐 모르는 거야. 무언가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해봐서 이 값들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x축의 위치가 이제 결정이 돼야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를 내가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 f'x 미분해서 그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땐 x축의 위치가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x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f'x의 그래프를 그린다. 옆에다가 x축 이렇게만 써주세요. x축 뭐 또는 x절편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증가 감소가 중요하지 않아. f'은 x축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즉 x절편을 잘 찾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f'의 부호 변화를 조사하여 fx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여 그 값을 구한다. 봐봐. 이걸 해놓을 거야. f'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표시해놓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점선 긋고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한 애를 파악했다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알파를 대입한 요점의 y좌표가 극대값인데 요점의 y좌표가 f알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요점의 y좌표가 f베타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값을 실제로 찾아서 걔네들의 높낮이를 파악해서 x축의 위치도 좀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좀 그리겠지. 그렇지? 그래서 fx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뭐 그래프가 x축 또는 y축과 맞나? 뭐 그런 건 필요하면 x절편, y절편도 찾아야겠죠.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 때 뭐 안 찾을 때도 있고요.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아래쪽에 fx가 연속인 것과 그건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할게요. 알았죠? 그건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하고요. 자, 보기 1번 문제. 내가 이렇게 보기 문제를 잘 안 넣어놓는데 자, 보기를 그래프 그리는 연습 때문에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떠봤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x의 세제곱 빼기 6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 참고로 있잖아. 이걸 엄청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엄청 빨리 그릴 수 있어요. 누구는? 좀 많이 배운 친구들은. 여기 딱 보면, 가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보여야 돼. 사실 이 경지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얘가 된다고. 여기 너희들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스킬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 지금 걸음마를 띄고 있으니까. 어쨌든 자, 문제를 풀 때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그래프거든요. 이 정도 되면. 자, 일단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 둘씩 자, 미분해야겠죠.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자, 여기서 f'은 내가 말했지만 x절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분해 같은 걸 하셔야 돼. 알았지? 자, 인수분해가 그럼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f'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f'의 그래프는 여기다 이렇게. 그럼 x축하고 두 번 만나네. x축하고 두 번 몇과 몇에서 1과 3에서 만납니다. 자, 이게 내가 말한 1단계 f'x의 그래프를 그린다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증가와 감소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f' 그래프에 x축 위에 있는 거 플러스 아래 있는 거 마이너스로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또로로로로로로로롱 또로로로로로로로롱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게끔 부드럽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어쨌든 x좌표가 1이고 여기가 x좌표 3이니까 그럼 요점의 y좌표가 얼마니? 를 봤더니 원래 함수에다 집어넣어야겠죠. f1은 11에서 6 빼니까 5 나오고요. 3 대입하면 얼마니? 1 나올 겁니다. 그렇죠? 3 대입해보. 그럼 x축은 대략 어디 있겠니? x축은 y절편이 1이네요. y절편이 1이니까 y절편이 1이네. 야, 그럼 y절편이 1이라는 건 여기가 0,1이겠네. 그치? 3 대입해서 1이 나왔는데 y절편도 1이잖아. 그치? 그럼 y축이 이쯤 있겠네. 그럼 x축은 여기가 y좌표 1이니까 x축은 좀 아래쪽에 이렇게 있겠네. 이 정도면 문제 풀 때 엄청 부족함 없는 진짜 엄청 자세하게 그린 겁니다. 이 정도.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그릴 수도 없어요. 자, 뭐 이런 순서로 그래프를 그려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책들을 보면 다른 선생님들은 그 증감표, 그 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걸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표를 나도 쓰기는 씁니다. 증감표, 증가와 감소를 파악할 수 있는 표거든. 자, 증감표, 나는 참고로 이 책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증감표를 그리지 않을 거지만 알려는 드릴게요. 알았죠? 자, 증감표라는 게 있어요. 증가와 감소를 파악할 수 있는 표입니다. 자, 표의 순서는 X, 첫 줄엔 X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줄은 F'X가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 줄은 FX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표에 먼저 F'이 0이 되는 값을 표시를 하세요. 얼마? 1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1하고 3일 때 0이 되잖아. 그러니까 표는 이런 거야. X값이 쭉쭉쭉쭉쭉 있다가 1일 때, 또 1과 3 사이의 값들 쭉쭉쭉 있다가 3일 때, 그 다음 쭉쭉쭉쭉쭉 있다가 표가 이만큼까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1보다 작은 범위, 1과 3 사이, 3보다 큰 범위, 즉 실수 전체죠. 지금 이게 포인트 들어가는 숫자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숫자다.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안 그려도, 자 봐봐, F'은 그럼 여기 되는 얘네들은 0이지.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지. 그럼 표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고요. 그러면 자, 플러스인 거 아래다가 이렇게 그려놓을 거예요. 플러스 또 이렇게 그릴 겁니다. 마이너스인 건 우하향하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1 대입한, 여기는 F2를 쓸 거예요. F1 5, F3 1을 쓸 겁니다. 즉 이걸 보고 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고 여기가 1,5, 3,1을 지나겠구나. 이렇게 표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들도,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편하거든. 그래프보다 해설지에서 설명하게. 나도 해설지 쓸 때는 다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그림 다 그려서 넣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표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책 끝날 때까지 절대 표를 그리진 않을 거예요. 자, 4차 함수가 나오네요. 4차 함수. fx가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플러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2. 자, 이 녀석의 역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 먼저 미분을 때리셔야 돼요. 4x의 세제곱 빼기 12x의 제곱 플러스 8x. 그럼 이 녀석이 4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가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가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F'이. 선생님,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얘 그래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이걸 모를 수 있어야, 알았죠? 그치? 자, 일단 좀 이따. 자, 이렇게 그립니다. x절편은 0과 1과 2예요. 자, 참고로 팁 하나 드리면, 자, 그럼 봐봐. 자, 증가하고, 아니 미친놈이네.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죠. 누가? F'X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 점점점점, 이렇게. 그러면 봐봐.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래프야.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얘네들의 y좌표는 얼마가 될지 이것만 보곤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아냐면 요 넓이가 이 증가하는 폭이에요. 예를 들어 넓이는 우리가 못 구하지만 나중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연결이 될 건데 일단 받아들이시면 돼. 이 넓이가 5야. 그 말은 요 두 개의 y좌표 차이가 5가 난다는 얘기야. 요 넓이가 3이야. 그럼 감소하는 이 폭이 3이라는 얘기야. 자, 근데 x절편 0, 1, 2잖아.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거든. 자, 그렇게 될 때 두 개 넓이가 똑같아져요. 그것도 이제 차차 알게 될 건데, 넓이가 똑같다는 건 증가하는 폭과 감소하는 폭이 똑같아. 두 개의 y좌표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x좌표가 0이고 여기는 x좌표가 1이고 여기는 x좌표가 2니까 그럼 요 점의 y좌표, 이게 fx의 그래프인데 0 대입하면 얼마 나오고 2 나오고 1 대입하면 얼마 나오고 3 나오고 이런 그래프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자, 만약에 내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 넓이가 더 넓게 생겼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fx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 감소하다가 조금 증가하다가 많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꽤나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높낮이가 똑같은지 작은지까지만 또 알 수 있고, 그럼 함수값을 하나만 계산해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제일 문제가 뭐야? 젠장을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죠? 가 이제 제일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어디다 적으면 좋냐면, 자리 있냐? 어디 자리 있어? 그 아래쪽에 13쪽에 아래쪽에 X절편 그래프 해가지고 이상한 그림들을 내가 3개 그려놓긴 했는데, 그것만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 자, 그 밑에다가 뭘 써놓냐면 1차식 인수 그림 있고 2차 인수 그림 있고 3차 인수 그림 있잖아. 1차 인수 관통한다라고 한글로 써놓으세요. 밑에다가. 2차 인수는 접한다. 3차는 접하면서 관통한다라고 써주세요. 자, 그 다음 그 밑에다 뭐 하나 더 써놓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야? 그러면 오른쪽 위.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야? 그러면 오른쪽 아래. 항상 기준은 오른쪽 위와 오른쪽 아래입니다. 자, 무슨 얘기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몇 개 연습을 좀 해볼게. 자, 쉬운 것부터. 자, y는 뭐 3에 x 빼기 1, x 빼기 2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 그치? 잘 봐. 1차식 인수가 2개가 있죠. 1과 2에서. 그치?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양수야. 우리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 거 다 알잖아. 봐봐. 우상향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그리고 관통하고 관통하고. 관통하게 그려주시면 된다 이거야. y는 3에 x-1에 x-2의 제곱. 잘 봐. 자, 1은 관통해야 돼. 1차 인수니까. 2는 접해야 돼. 알았지? 즉, 그러면서 우상향하게 그려주는 거거든. 1과 2가 x절편인데 접하고 관통하는데 우상향하려면 접하고 관통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야. 도함수의 그래프는 x절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인수분해 된 식을 보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말했지만 x축 위아래가 중요하거든 이건. 그래서 x절편을 기준으로 그럼 선생님 이거는요? 좀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자, 마이너스 2에 x 빼기 1에 x 빼기 2의 제곱에 x 빼기 3에 x 빼기 4의 세제곱. 자, 이런 거 한번 그려볼까요? 나오진 않을 거지만 자, x절편 4개 1, 2, 3, 4. 자, 최고차항계수 음수야. 우하향해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 세제곱 접하면서 관통해야 되잖아. 봐봐. 접하면서 관통한다는 게 자, 우하향 접하면서 관통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인수가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관통해야 되니까 관통하려면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얘는 제곱이니까 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또 이렇게 튕겨져요. 얘는 또 관통해야 되잖아. 이렇게가 저 녀석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인 거예요. 어차피 여기가 얼마예요? 그런 건 아직 몰라요. 우리는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땐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x절편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나오진 않겠지만 역시나 또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럼 4차 인수는요? 2차랑 똑같아요. 접합니다. 5차는요? 3차랑 똑같아요. 나머진. 그 1일 때 빼고는 그 이후부터는 짝수는 다 접하고요. 홀수는 다 접하면서 관통합니다. 알았죠? 4차 인수, 5차 인수를 만날 일은 없겠으나 왜냐? 왜 만날 일이 없냐? 최대 4차 함수까지 배울 건데 걔를 미분하면 3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는 3차까지만 그릴 수 있으면 되니까. 인수가 4개 이렇게는 안 나올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드리는 거고 x절편 그래프라는 게 이제 곧단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아이고 되다. 14페이지. 자, 내가 거기다 핵장중요라고 써야죠. 핵장중요입니다. 외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외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언제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는 3차 함수 그래프의 종류들과 그래프의 모양들 그리고 그래프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지 까지는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돼. 딱 3개밖에 없어. 3차 함수.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걸 기준으로 3차 함수는 딱 3가지 종류밖에 없거든요. 자, 봅시다. 그래서
y는 ax의 fx라고 써야겠죠. fx는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거 기준으로 먼저 좀 해볼게요. 알았죠? 자, 역시나 그럼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얘를 미분한 녀석이 좀 필요하겠지.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라는 요 미분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도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이렇게 두 번 만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최고차 한계수가 지금 양수인 2차 함수가 됐으니까 x축하고 한 번만 만날 수도 있고요. x축과 안 만나는 녀석들도 있을 겁니다. 조금 선이 좀 쳐졌네. 자, 이렇게. 자, 그럼 얘네들을 보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각각 그려볼 건데, 증가, 감소, 증가하는 녀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있으면 올라가다가 부드럽게 그려주시면 돼.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따라서 극대값 하나, 극소값 하나를 갖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녀석은 그럼 f'x가 중근을 가져,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f'x는 0,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치? 요 녀석의 판별식이. 그래서 f'을 가지고 저 녀석 그래프가 x축하고 몇 번 만나는지는 요 녀석의 판별식이 중요하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의 판별식이 이제 0이 될 때는요. 야, 봐봐.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거든, 또. 그럼 그 말이 증가하다가 0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 또 증가합니다. 즉,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입니다. 저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되고, 자, 세 번째 거는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죠. 자, 근데 봐봐. 이렇게 써요.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거거든. 근데 자, 이런 차이가 있어. 많이 증가하다가 조금 증가하다가 많이 증가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제일 조금 증가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올라가야 돼. 증가는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다시 점점 더 가파르져야 됩니다. 즉,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양수는 양수여야 돼. 어쨌든 얘네 둘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있냐 없냐의 차이. 계속 증가, 얘도 계속 증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있냐 없냐의 차이. 자, 그러면 극값을 존재해 하는 거 하나. 그 녀석은 극대극소를 각각 하나씩 갖고 나머지 두 녀석은 극값이 아예 없어. 자, 근데 나머지 두 녀석은 증가함수, 그치? 이 녀석은 뭐 증가, 감소 이런 거에 증가함수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쉬운 문제들이 3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기 위한 로비디우스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녀석의 판별식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미분한 녀석의 판별식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선생님 왜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것만 해요? 자, 최고차 한계수 음수인 건? 최고차 한계수 음수야?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가 돼서 이렇게 생긴다. 즉, 얘가 뒤집어진 형태. 뒤집어진 형태가 3개 있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양수인 것만 잘 배워놓으면 음수인 건 그 대칭, x축 대칭, 뒤집어진 형태의 개형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3차 함수가 감소함수가 되려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 판별식이 이렇게 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고 뒤에 있는 문제들 좀 몇 개 풀 겁니다. 자, 3차 함수의 극대극소와 미정계수. 3차 함수의 극대극소와 미정계수. 이 문제는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릴 줄 몰라도 풀 수 있거든요. 유형 3번. 함수 fx가 1번 문제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x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그럼 어쨌든 3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x가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1,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일단. 그치? 그러니까 f1은 마이너스 4여야 하고요. 선생님, 왜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가 되게 그렸어요는 좀 전에 얘기한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땐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여야 돼? 극값을 갖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어야 되니까 F'1은 0입니다 라고도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그건 두 개의 조건이 준 겁니다. 두 번째,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따라서 F'2는 0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겠지. 즉 이렇게 세 개 이용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언제나 미분계수 조건 두 개 있을 땐 이거부터 이용하는 게 편하거든요. 왜? F'X가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얘가 1 대입해서 0 나오고 2 대입해서 0 나오려면 마이너스 6에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얼마야? 플러스 18인가? x a 마이너스 12. 자,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씨. 자, a가 얼마? 9. b가 마이너스 12. 자, 여기까지 찾아서 이거 여기다 뾰로롱 대입하면 c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항상 미분계수 조건을 먼저, 미분계수 조건이 두 개가 있으면 그거 두 개부터 쓰는 게 훨씬 더 편해. 훨씬 편합니다. 훨씬. 두 번째. 아니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함수 fx. x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a. 이 녀석의 극소값. 잘 봐. 미분하면 3x의 제곱 빼기 6x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도함수가 이렇게 0과 2. 그럼 증가, 감소, 증가, 드르륵, 드르륵. 증가, 감소, 증가. 그럼 극대값은 x가 몇일 때? 0일 때가 극대네. 극소값은 x가 2일 때가 극소네. 근데 우리 문제에서 극소값이 5일 때, 즉 그럼 극소값이 5일 때 극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극대값이 5일 때, 극소값이 5일 때 극대값을 구하시오였다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바로 답은 뿅뿅뿅 나올 겁니다. 핵장 쉽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자고 일어나면 3차 함수 그래프가 뭐였더라 이렇게만 되지 않으면 진짜 할만합니다. 수투 3차 함수라는 걸 배우긴 배웠는데 이러면 힘들어요. 자, 왜냐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3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4개 이렇게 2개를 오늘 배울 거거든. 그래서 이게 헷갈릴 거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거를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돼. 자, 20번이란다. 20쪽에 4번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실수 전체에서. 야, 판별식은 언제나 우리가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데서 판별식을 쓰잖아. 판별식은 언제나 x의 범위에 제한이 없을 때만 쓰는 거야. 알았지? 실수 전 범위에서만 쓰는 거라고. 알았지? 자, 4번 문제가 fx가 x세제곱 플러스 a-1의 x제곱 플러스 a-1의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데, 즉 1번 문제는 f'x 요 녀석의 판별식이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1번 문제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때, 또는 극대값을 가질 때라고 해도 돼. 극대 가지면 극소도 있어야 돼. 3차 함수가. 2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럼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면 돼. 야, 그럼 있잖아. 얘랑 판별식 부호가 딱 반대라. 얘 범위 찾아서 반대 범위 답 써주면 2번 답이겠다. 그치? 자, 미분 플러스 2배의 a-1의 x 더하기 a-1 판별식 짝수공식. 아이고 자, 이건데 그럼 얘를 a-1로 묶어내면 이게 a 빼기 4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 답은 이렇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1, 2, 3, 4, 2야. 이렇게 될 거야. 됐죠? 다음 페이지.
제한된 범위에서 뭐 극값을 가질 조건 뭐 이딴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 문제가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대. 자, fx가 x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과 요놈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대. 자, 그 말은 일단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이것도 돼야 되고, 그치? 일단 이것도 돼야 되고, 이 숫자들이 극대와 극소가 되는 지점이잖아. 이 두 숫자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따라서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해야 돼.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반드시 x축과 두 번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점이 극대극소가 되는 x좌표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2가 이쯤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도함수 미분해보죠 뭐.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은 1이 나오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f'을 대입했을 때 만나는 점 양수여야 되고요. f'에 2를 대입했을 때도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x축하고 두 번 만나야 되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즉 조건이 3개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고 f'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양수, f'에 2 대입한 것도 양수. 이렇게 3개를 만족시켜야죠. 우리 수원에서 최근에 좀 지수에서 그 근해 분리 그거 최근에 한번 다시 복습했었죠. 사실 딱 그 개념입니다. 근해 분리, 고1 때 근해 분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 이렇게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찾으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해설지 안 가져왔네. 해설 좀 이따 갖다 드릴게요. 차차차. 다시 앞에 여기 15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자. 15페이지까지 하고 3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이건 참고로 교과 과정에 없는 얘기입니다. 교과 과정에 없지만 그 유튜브에 엄청 유명한 현우진 그 강의 영상 중에 엄청 유명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 다항함수 비율관계라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 그 유튜브 찾아보면 조회수가 어마무시해. 무료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 현우진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거 알았죠? 하여튼 잘 가르치긴 하죠. 자, 내가 진짜 이거를 컴퓨터를 진짜 못하거든. 내가 컴퓨터를 진짜 다룰 줄 몰라. 그래서 컴퓨터 그래프 그리는 거 진짜 다룰 줄 모르는데 내가 이 가운데 있는 저 그림 그리는데 진짜 좋게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 진짜 이거 컴퓨터로 그리는데 진짜 좋게 1시간은 걸린 것 같아. 진짜 내가 심혈을 기울여 그렸죠 내가. 이거 컬러로 내가 알록달록하게 해놨는데 안타깝다. 잘 보이지 않는 게. 자, 첫 번째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첫 번째 뭐라고 써져 있어? 대칭점의 존재. 자, 이런 게 써져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3차 함수는 대칭점으로 하나씩 같습니다. 자, 그게 어디냐? 봐봐. 여기. 이 숫자가 어디냐면 딱 여기 축. 해당되는 딱 가운데 숫자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 x좌표가 딱 반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기준으로 점대칭.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다 반을 딱 찍어놓고 그 종이를 180도 돌려도 그래프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도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어쨌든 최소가 되는 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3차 함수는 저 대칭점을 하나씩 갖고요. 그 대칭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변곡점이라는 용어는 미적분 단어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자, 어떻게 찾냐? 봐봐. 대칭점은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x값. 3차 함수에서만 알았지. 3차 함수에서. 우리는 일단 조금 변곡점의 의미를 좀 변질시켜서 기억을 할 건데 3차 함수는 한 번 미분하면 2차식 되고 두 번 썼다는 건 두 번 미분하라는 얘기거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1차식 돼. 그러니까 1차식이 0이 되는 x가 무조건 하나 존재할 거거든. 그 지점이 여기가 나올 겁니다. 그 지점 x좌표가 딱 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 지점을 기점으로 무조건 점대칭이 됩니다. 점대칭이 된다? 요 위에 한 점을 골라서 대칭을 시켜 무조건 길이가 똑같아지는 얘기죠. 요 위에 한 점을 골라서 대칭을 시켜 무조건 길이가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래.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3차 함수는 이 대칭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거에 관련된 얘기가 1번이고요. 자, 2번. 3차 함수 비율 관계인데 극대극소를 갖는 모든 3차 함수는 저 8칸짜리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 넣을 수 있거든. 8칸짜리 직사각형의 크기가 항상 똑같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 8칸짜리 직사각형에 항상 넣을 수 있어요. 극대극소를 갖는 모든 3차 함수들은. 자, 반절 딱 쪼개고, 반절 쪼갠 거 맞니? 또 반절 쪼개고, 여기 또 이쪽 반절 쪼개고, 반절 쪼개고. 그러니까 이게 가로 간격 지금 다 똑같고요. 세로 간격도 똑같은 이런 직사각형 안에 극대극소를 갖는 최고차항 양수인 거 기준으로만 그릴게요. 음수도 다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봐봐.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 아이씨, 딱 여기를 지나게끔 이렇게 내려와집니다. 여기가 아까 그 변곡점을 말이 되는 거죠. 이 점 기준으로 사각형 뒤집어도 여전히 그래프가 포개집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비율 관계가 잘 봐. 자, 우리가 항상 이제 그래프를 보면 뭘 할 거냐면 극소가 되는 x좌표를 잡아. 첫 번째. 극대가 되는, 극소가 되는 x좌표를 잡아. 여기까지 이렇게. 요 선 봐봐. 극소에서 접하는 직선 봐봐. 접하는 직선이 그럼 그래프랑 한 번 더 만나거든. 간격이 1대 2가 됩니다. 이쪽도 극대에서 접하게 잡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극대와 극소와 또 극대에서 이 만난 평행한 선이 만나는 그래프랑 만나는 또 다른 지점 있지. 항상 1대 2가 됩니다.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냐면 관통하는 쪽. 이 선이 관통하는 쪽이 비율이 1이고 접하는 쪽의 비율이 2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 2대1 비율 관계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 거기 뭐 1대 루트 3대 2도 써져 있는데 그 1대 루트 3대 2는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변곡점에서부터 극소인 지점의 x좌표랑 또 여기 한번 뚫고 지나가잖아. 여기까지랑 이 끝까지 요 세 개 비율 관계가 1대 루트 3대입니다. 변곡점일 때만 이쪽도 당연히 1대 루트 3대 2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돼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그쵸, 그럴 수 있겠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그게 거기 써져 있는 그 공식대로 A는 참고로 이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입니다. 알파, 베타는 극대극소가 되는 지점 x좌표고요. 공식이에요. 2분의 알파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잘 봐.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18페이지에 3-2번 문제 다시 볼래? 자,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봐봐.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아까 전에 몇하고 몇 나왔죠? 0하고 2 나왔죠? 봐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2분의 그 함수 최고차항 계수 1이지. 그럼 2에서 0 빼야지. 세제곱. 얘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야.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래? 극대값 구하래 했지. 극대값 빼기 극소값 한 개 이 값이어야 돼. 됐나? 봐봐. 극대값에서 극소값 뺀 게 이 값이어야 돼. 그러니까 좀 내물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이 얼마죠? 4인가요? 4 빼기 5? 이거 9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알면 계산이 엄청 빨라져요. 알면 계산이 엄청 빨라집니다. 진짜. 다음 그 아래쪽에 써져 있는 건 1대2 그림이 그러니까 1대2 그림이 다 이 안에도 들어있는 거야. 세 번째 써져 있는 건 15페이지에 세 번째 써져 있는 내용은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접선 평행선 이렇게 그으면 봐봐. 극대 극소가 되는 x좌표 관통하는 지점까지 2대 1이다라는 얘기야. 언제나 접하는 쪽이 2고요. 관통하는 쪽이 1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 알았지? 자, 그리고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이게 비스듬하게 그어도 됩니다. 뭔 말이냐? 비스듬하게 그어도 된다? 자, 극대 극소를 같든 안 같든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접선을 하나 긋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평행한 접선을 그어야 돼요.
평행한 접선을 그어. 그럼 요 접점에 x좌표가 있을 거고 또 다른 교점에 x좌표가 있을 거고 이 접점에 x좌표가 있을 거잖아. 간격이 2대 1입니다. 평행한 접선. 똑같아. 봐봐. 접선이 있고요. 평행한 접선. 여기잖아. 여기선. 그치? 평행한 접선. 접선 관통하는 점. 이게 비스듬한 직선도 다 됩니다. 비스듬한 직선도 다 되고요. 그리고 얘도 봐봐. 변곡점까지 이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간격이 1대 1대 1이 다 돼야 되는 거거든. 이 박스에 의해서. 여기도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니야. 두 번 미분되는 점. 그 점 기준으로 딱 그으면 역시나 간격이 다 똑같아요. 간격이 다 똑같아집니다. 변곡점 어떻게 찾는다고? 3차 함수에서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된다고.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된다고. 혹시 지난 시간 교재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니? 지난 시간 교재가 혹시 없는 사람 있어? 지난 시간 교재 한번 꺼내볼래? 4단원에. 자, 내가 기억나나 모르겠네. 지난 화요일날 수업에 암산으로 푼 문제가 하나 있어. 그 문제를 이거를 쓴 거예요. 암산으로 푼 문제가 하나 있거든. 자, 이거 뭐야? 텍스트. 9쪽? 9쪽이니? 오케이. 자, 9쪽에 발전 문제 6번. 봐봐.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자, 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보면 0 나와. 그치? 한 번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6x가 되니까 0 되는 x가 0이야. 오케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잘 봐. 접선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가 문제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나는 뭘 아냐면 평행 접선, 변곡점까지 해서 여기 관통하는 점 찾으면 이 간격이 다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근데 변곡점이 0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간격이 한 칸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면 돼. 대신에 그 함수를 미분해서 아까 미분해서 3x 제곱 빼기 5 해서 1을 대입해 봤더니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건 요 길이가 3이면 요 길이는 6이라는 거죠. 기울기가.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야? 3, 6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 되죠. 이거 3루트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풀이 봐보시면 접선 찾고 다시 교점 연립해서 교점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많이 간소해질 수 있다는 거야. 되셨죠? 되셨죠?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없는데 왜 알려줘? 안 쓰면 너무 문제풀이가 복잡해져. 안 쓰면 문제풀이가 너무 복잡해진다. 자, 아까 전에 보기 문제 있지? 책에 있던 보기 문제. 내가 눈으로 이렇게 딱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렸지. 왜 그래프를 그렸는지 역시나 이성질을 쓴 거거든요.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니? 바로 앞에 이제 있네. 나는 그 3차 함수 식을 어떻게 본 거냐면 사실 그 3차 함수 식이 첫 번째 식이 그 완전 제곱식 하나가 눈에 보이더라고. 이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눈에 하나 보였어. 일단 물론 뒤에 플러스 1이 하나 있지만 여기까지 오케이? 어차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얘 그래프 그린 다음에 위로 한 칸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다. 근데 그럼 얘만 잘 그려볼까? 얘가 x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 그럼 0에 관통하고 3에 접하는 그래프거든. 그러면 잘 봐. x축 0에 접하고 0 관통하고 3에서 접하고. 근데 나는 뭘 아냐면 이제 1대 2인 걸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인 것도 찾을 수 있는 거. 그럼 그걸 사실은 위로 한 칸. 그럼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찾았어요? 최고차항 2분의 최고차항 계수 3차 최고차항 계수 1이잖아. 그래서 3-1에 세제곱 이렇게 해봤더니 4가 나오네.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그러니까 극대극수 차이가 4니까 여기가 0이니까 지금 여기가 4일 거야.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 위로 한 칸 이렇게 딱 올린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냥 미분 안 했잖아. 그치? 미분 안 하고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미분을 안 하고 이걸로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강점이거든. 엄청난 강점이에요. 진짜 미분을 하나도까지는 아니지만 특히나 이런 형태의 식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우리의 봐봐.
그래프를 그리는,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해서 상세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실 제일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경제학에 많이 쓰이거든. 경제학. 이익의 최대와 최소, 이익과 이익의 최대와 손실의 최소를 추구를 하는. 그렇지? 그럼 최대 최소 문제들이 엄청 많아. 최대 최소 문제들을 풀다 보면 시계 꼬라지가 맨날 다 이렇게 생겼어요. 시계 꼬라지가 맨날. 왜? 우리는 막 부피의 최대값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 봐봐, 부피.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고자 하면 반지름이 x 빼기 3인 원, 밑면이 x 빼기 3의 제곱 파이, 높이가 x, 이런 꼴로 생길 거라 뭐의 제곱 곱하기 뭐의 형태식이 굉장히 많고, 그런 형태식들을 미분하지 않고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계속 좀 오늘 배울 건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진도는 이제 많이 안 나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미 충분히 많이 나갔거든 오늘. 자, 빵밤.